인도네시아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 중이다. 하지만 개발 분담금 5천억 원을 미납한 데 이어 기술진 114명이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3월 첫 주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한국에서 확산하자 서둘러 한국을 떠났다. 방위사업 총과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이 같은 사실을 11일 알렸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기술진의 한국 복귀 일정은 미정이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양국 대통령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KE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2,700억 원 상당 분담금 예산을 이미 확보해두었다. 그런데도 미납금을 내지 않고 있다. 사업은 양국이 8조 7천억 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양산하는 것이 골자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었기에 나쁜 거래 조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5,002억 원이 밀려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EFX 인이 분담금 중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개발 분담금 비율은 지키되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무기체계 도입 전략을 재검토한다며 재협상 타결을 미루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세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이 멈췄다. 현대전의 주력을 담당하는 전투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꼽힌다. 최고 수준의 항법, 항공전자, 무장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총동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내로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 스텔스기에는 슈퍼파워 미국의 최첨단 기술력의 정수가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러시아, 중국, 유럽 선진국의 전투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투기 개발 경쟁은 총합적 국력의 각축장이자 미래 군사력의 한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20만에서 30만 개의 초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은 웬만한 나라는 엄두를 낼 수 없는 도전이다. 최소 10년 이상 수조 내지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 투자를 비롯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미국도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20년 넘게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 끝에 F-22를 개발할 수 있었다. 예산과 기술적 한계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완성된 전투기가 기대에 못 미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 개발국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는 현실이 높은 장벽을 실감케 한다. 우리나라가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도약대에 올랐다. 지난달 한국형 전투기의 시험용 전투기가 최종 조립을 시작한 것이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언한 지는 20년 만의 결실이다. 내년 상반기에 시제기가 완성되면 5년간 수백 차례의 지상,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KEFX 전력화를 끝내는 것이 목표다. 이후 120여 대가 순차적으로 양산돼 영공수호에 나서게 된다. 총 사업비는 개발비를 포함해 총 18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무기 획득 사업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KEFX의 개발 사업은 고비의 연속이었다. 사업 초기부터 무모한 도전이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는 비판이 팽배했다.
정권과 평가기관에 따라 사업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뒤바뀌면서 최종 착수 결정을 내리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되는 A사 레이더 등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다. 동체 설계 제작과 통합 전자전 장비 개발 등도 험난한 과정이었다. 국내 기술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떨쳐내고 주요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속속 성공함으로써 KF-X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지금도 KF-X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외국의 경쟁 기종보다 성능이 떨어져 전력 증강과 수출 등 경제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산 대수를 축소하고 외국 전투기를 도입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KF-X 개발이 국익 차원에서 일거다득이라고 필자는 본다. F4, F5 등 노후 기종의 퇴출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대 후반이면 우리 공군은 적정 대수보다 100여 대나 적은 전투기를 운용해야 한다. 그 공백을 외국 기종으로 메우면 초기 비용은 KF-X보다 덜 들겠지만 운용 유지비는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에서 도입한 전투기들의 정비 및 성능 개량 비용은 갈수록 치솟는 실정이다. KF-X가 도입되면 운용유지 예산 절감과 정비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선진 기술력은 한국형 스텔스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직결돼 미래 공군력 건설과 자주 국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수출 시장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KF-X는 F-35와 같은 스텔스기를 제외한 4, 5세대급 전투기로는 최고 스펙을 갖게 된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우리 공군의 주력이기도 한 F-16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동급 전투기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의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KF-X의 가성비를 극대화하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방산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KF-X의 민간 분야에 대한 파급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항공산업의 종아인 전투기 개발은 모든 산업에 걸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촉매제이기 때문이다. 화생 기술의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KF-X가 안보의 중추이자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범정부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우리의 방산 수출과 공동 개발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정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분담금을 주기로 한 인도네시아 측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세척 도입 계약도 철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CNBC 인도네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PA1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 에티 수와르다니는 지난 18일 하원 11분과위원회에 출석해 4에서 6번 함잠수함을 건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계약했다. 이후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자막 능력이 90일이 안되고 기복이 있다며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우조선에서 받은 기술 이전이 적고 더 높은 성능의 잠수함을 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현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주관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기술진 110여 명을 2016년 하반기부터 파견했지만 지난 3월에 모두 철수시켰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술 이전을 놓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다시 파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추가 계약을 빌미로 삼아 KEFX 개발 분담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E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국의 재정 상황을 들어 고무 원료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97%, 2분기 마이너스 5.32%, 3분기에서 49%를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아직 계약 해지나 공동개발 포기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내부적으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뒤 돈이 없다며 5천억 원의 개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오스트리아의 중고 유럽 파이터 타이푼 구매 의사를 거듭 타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리 국방장관, 오스트리아의 중고 타이푼 15대 구매 의사 밝혔다. 이 소식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신문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8일 클라우디아 탄네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에게 타이푼 구매 의사가 있으니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면서 프라보워 장관은 19일까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독일,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인데 20일 오스트리아 빈에 갈 것이니 각하께서 편하실 때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탄네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용 장비를 조달하고 있다. 일전에 제안한 타이푼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 7월에도 탄네 장관에게 중고 타이푼 15대 구매를 공식 검토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프라보워 장관의 편지에는 탄네 장관이 지난 7월 서한에 대해 9월 답장을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오스트리아도 중고 타이푼 판매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서한을 입수한 뒤 국방부의 프라보워 장관의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해 물었지만 미국 방문 일정만 확인받았을 뿐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니 전력 증강 사업 계획 때문에 중고 타이푼 구매. 신문은 프라보워 장관이 MEF 계획 때문에 오스트리아 측에 접촉을 시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MEF 계획은 2024년까지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현대식 전력을. 문제는 MEF 사업의 진행률이 2019년 2분기를 기준으로 63.19%에 불과하다는 점.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대로면 그때까지 75.54%를 달성했어야 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 전투기가 아닌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이유도 2024년까지 MEF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새 전투기를 지금 당장 구매 계약을 하더라도 최소 3년 이후에 인도받을 수 있는 반면 중고 전투기는 수입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에서 24개월에 불과해 전력화를 대폭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군사 전문 매체인 이 국방부 비용 들어가는 건 크게 신경 안 쓰는 듯. 인도네시아가 KEFX 개발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개발 중인 KEFX는
아직 실물이 없다. 아무리 빨라도 2026년에야 양산을 시작한다. 가격도 해외 수출이 잘 된다고 상정할 경우 대당 단가가 7천만 달러지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1억 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의 중고 타이프는 대당 단가가 1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된다.